네,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홍수가 시작될 때 그 이야기, 그리고 왜 이것이 빙하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라는 거죠. 한번 보면은 우리 그 교재에 64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여기 글씨에 보이는 것처럼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 양가로 기품의 샘, 그리고 2번인 하늘의 창,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기품의 샘,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런 거죠. 그 옛날에 그 지구의 이제 모양인데요. 그 여기에 보면은 이 지구 안에 여기서 굉장히 뜨겁고 무서운 그 샘이 이제 터져서 나온 거,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화산 폭발 같은 거라는 거죠. 이 화산 폭발이 되면서 위에 있는 그 땅들의 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것이 이렇게 솟아올라면 위에 있는 판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서 바다는 점점 넓어지고 땅은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땅이 밀려가는데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모르지만 그쪽에도 땅이 있었으면 이 밀려간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짠짠짠짠 밀려서 또 거기는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수도 있겠죠. 네. 한쪽에서 밑에서 그 기품의 샘이 터져서 땅의 판이 갈라져요. 그러면 이 조각이 이 조각하고 또 부딪혀서 여기는 땅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물은 또 갈라져서 내려오고 그래서 바다는 점점 커지고 이렇게 밑에서 바다 밑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해저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바다에 있는 해저에 있는 그 판이 또 깨어져서 나갈 때는 이것이 더 세서 그 위에 있는 땅을 또 치받치려고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지구의 기품의 샘이 터질 때 초강력 지진과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구를 이렇게 완전히 그 잠그게 되었던 그 물은 어디에 그럼 지금에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땅들이 막 갈라지고 이렇게 솟아나고 이러면서 높은 데서는 이제 남아있고 이제 깊어지는 데는 물을 이제 잠그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세상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을 다 그냥 평평하게 다시 만든다면, 높은 거는 이렇게 푹 내려앉게 하고, 깔아앉는 건 올라가게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이 물이 다 잠길 만한 그런 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저장된 물로 지구 전체를 한 2.6km 두께까지로 지금도 덮을 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노아 홍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하는 이야기예요. 물이 150일 동안은 물이 잠겨 있었고요. 완전히 잠겨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줄어들고, 물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장 3절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3절. 네, 여러분 잠깐 찾아보시면. 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일 지나서 물이 점점 빠져나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의 깊은 샘이 터지고 이제 하늘에서의 그 창이 열렸다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까 한 거 다시 한 번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밑에서 이렇게 어떤 에너지로 지진처럼 이렇게 폭발을 하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갈라진 틈으로 열곡이 이제 생겨서 그 위에 물이 갈라진 틈으로 물이 이제 점점 넓어지고 이쪽 갈라진 이 땅들은 서로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태평양의 그 바다가 넓어지면서 이제 땅이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저쪽에서에도 또 물이 들어오면서 양쪽에서 밀리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이 이렇게 융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넓은 그 면적에서 땅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남아메리카의 이 안데스 산맥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인도와 아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뭐 여러 지층이 동시에 부드럽게 휘어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자연에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이제 땅이 같이 다 맞물려 있었는데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이런 현상들 깊음의 샘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 땅 덩어리들이 잘라지면서 거기로 바다가 생기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홍수가 일어났고 그 홍수가 일어난 때에 마치 분진, 화산 폭발 같은 이후에 분진이 날리고 이러면서 갑자기 냉각되면서 빙하 시대가 찾아왔다. 이런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다. 막 이런 거 보면 도대체 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제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홍수가 나기 전의 세상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때였다. 네, 이제 여기 나오는 아까 깊은 샘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런데 하늘의 창이라는 것은 왜 우리 지구 위에 이렇게 오존층이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물층이 하나 더 있어서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센 햇빛이라든가 나쁜 뭐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그 물층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이제 온실 이런 것처럼 이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의 그 창이 하늘에 있는 그 물층이 깨어지면서 확 쏟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지구를 보호하는 그 물층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늘 창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진, 화산 폭발처럼 일어났고 또 하늘에 있는 물층이 깨어지고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격변, 갑자기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지구가 업사이드 다운, 온 지구가 그 전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태로 달라져 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얼음들이 녹아져 내려오면서 이제 그 차가운 기운으로 해서 또 땅에 묻힌 그런 동물들이 대량으로 멸종하고 그리고 높은 위도의 남극과 북극에서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고 그 얼음 가운데 그리고 땅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묻혀서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새끼 매머두도 이렇게
그대로 묻혀서 나왔는데요. 거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베레조프카의 맘모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그대로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거의 그대로. 네. 뭐, 코가 떨어져 나갔고 등이 구부러져 있지만, 오른쪽 발뼈 같은 경우는 상처도 없이 그냥 조각만 나서 으스러져 있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이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서 뭐뭐뭐뭐 어떤 동물들과 너와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장이 300규빗, 광이 50, 고가 30규빗. 이게 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로 길이고요. 광은 넓이. 네. 가로가 300규빗, 세로가 50, 그리고 그 높이가 30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길이가 135m, 13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폭이 22.5m, 22.5m. 네. 그리고 높이가 13.5m. 13.5m. 이거는 이제 대강 한 4, 5층 정도? 4, 5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구조도 안정돼 있고요. 그 물에 떠 있기에도 안정이 된 그런 그 모형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여기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어요. 네. 어느 정도? 글이 생각보다 큰가요? 생각보다 좀 작은가요?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더 크고, 네, 그렇다. 이렇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셔서 이렇게 온 세상이 제가 길게 뭐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빙하기가 찾아와서 그때는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에 지구가 완전히 뒤엎어져서 엉망진창으로 되었고 격변의 시간이었고 그 결과 홍수 이후에 그 다음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있었다. 그 홍수의 전에는 굉장히 정말 안온하고 사람도 오래 살 수 있었고 자연도 정말 그 북쪽이나 남쪽이나 뭐 적도 부근이나 정말 똑같은 그 기온에 이런 데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맘모스 같은 그런 멸종된 그 커다란 동물들이요. 이제 화석으로 남아있는데 그 입 안에 있는 그 먹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아열대 기후에서 나오는 그런 식물들 이런 것들이 입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맘모스가 살던 그 당시에는 아열대 기후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았던 그런 세상이 사람도 막 몇백 년씩 살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인 계열, 셋 계열도 구별도 안 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홍수로 진멸을 시키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홍수로 전멸시키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바로 방가로 1번. 이게 답이에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어떻게 해요? 섞였기 때문이다. 섞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2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why 홍수가 일어났는가? why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네.
여기 사람은 아마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은 정말 이 가인 계열하고 셋 계열은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셋 계열은 예배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하고 섞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섞였다는 것은 가인 계열하고 결혼으로 해서 섞였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결국은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뜻은 이러한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타락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집단 와해 현상의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노아 홍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셋 계열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타락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그 집단 와해 현상의 샘플처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섞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셋 공동체의 존재 의미, 사명이라는 게 뭔데요? 뭔데 그렇게 대단한데 섞였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나요? 아담이 이제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던 그 후손들만 이렇게 나온 그 후손이 바로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였고 그 창조에 하나님이 원래 목적을 이뤄나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그룹이어요. 말하자면 전도 공동체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섞임으로 해서 그 존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셔서 창세기 12장부터 만들어지는 이 이스라엘은 셋 공동체의 사명을 이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다 일어나고 세상이 한번 다 뒤집히고 나서 노아의 가족이 이제 살아남잖아요. 그 이후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하는 그 존재의 의의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첫째, 섞이면 안 된다. 두 번째, 가인 계열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는 그 뜻과 맞먹는 거라는 거죠. 네. 길게 얘기했지만 이 노아 홍수라는 것은 결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정말 한 점도 틀리지 않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그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상태였고요. 바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생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중에 그 신약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주시죠. 뭐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런데 그 복을 그냥 나만 혼자 즐기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그 복을 전해라.
가인 계열을 정복하고 그들도 전도하고 그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동의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좀 설명이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홍수 그 이후에 또 두 계열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 인간의 번성은 굉장히 이제 잘 되어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쓸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서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사람 4쌍, 노아와 아내, 그 다음에 아들 3명의 내외 이렇게 해서 4쌍이 살아남았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전 세계의 유일한 조상인 거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계산을 해보죠. 이제 인구 증가율을 0.5%라고 치면은 노아 가족 4쌍이 현재 50억 인구가 되려면 한 4,000년 정도 되면 충분히 이렇게 지금 불어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홍수 그 이후에 이제 두 계열이 일어나는데요. 작은 방가로 1번을 보면 노아 족보와 성경이 읽어지네 부록 2, 3하고 연결해서 보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읽어지는 책을 필수 교재로 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고대 문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성경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BC 1500년 정도 됐을 때 문헌인데 놀랍게도 그 오늘날 남아있는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의 뿌리에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셈, 함, 야벳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뭐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다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여기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그 이름들이요. 여기가 다 그 노아의 족보를 보면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10장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 그래서 고멜, 다곡, 마데,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달시스, 뭐 엘리사, 기띔, 도다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이름들이요. 그 지역의 종족들의 이름으로 이제 그냥 다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달시스라는 건 이제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바사는 페르시아고 또 고멜이라는 그 여기 이제 뭐 유럽의 고멜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그 영국에 그냥 영국 그러면 우리 잉글랜드 생각하는데 사실 그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네 부분 중에서 이제 서남 쪽에 웨일즈라는 게 있는데 그 키메리안족, 웨일즈의 키메리안족이 여기 고멜이라고 하는 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발, 메섹 이런 건 러시아족이고 이렇게 요즘 그 현재의 그 지역의 종족의 이름들 이런 것들이 그때 노아의 후손들의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걸 보고
그 현세의 이런 그 공부하는 학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그런 이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그대로 나와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 족보 나오면 일단 머리부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 내용들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두 계열로 나눠진다는 거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노아 족보가 찾아내고 싶은 두 주인공은 누구인가? 족보에 방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괄호에 있는데 작은 양괄호 1번에는 니므롯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니므롯. 네. 니므롯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내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 한번 10장 8절 잠깐 보시면요. 8, 9, 10, 11, 12까지 여기에 그 니므롯 얘기가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굉장히 긴 딴 데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의 리더였던 거죠.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에 다시 시작된 그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파격적인 분량으로 10장에 8, 9, 10, 11, 12 이렇게 14까지 나와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1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또 니므롯 얘기를 더 자세히 하고 있어요. 11장 보면 바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니므롯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대충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동방으로 가서 신할에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자. 하나로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 힘이 하늘까지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들의 힘을 무력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세운 이런 것들을 뽐내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요. 콜링. 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도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런 거 소명이거든요. 네, 굉장히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냥 뭐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해서 뭐가 발생해요? 짐작하실 수 있죠. 뭐가 발생해요? 내 나라 이스라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번 방가로 3번에 그 내용과 이름을 써 넣는 거죠. 2번에다가는 방가로 1번에다 니므롯 이렇게 쓰시고요. 2번에다 아브라함 이렇게 쓰시고 방가로 3번에다가 성경 본문 이렇게 두 군데 나와 있죠. 거기다 주인공은 한쪽은 니므롯. 니므롯은 사냥꾼이었어요. 그 네피림 자손이어서 굉장히 이제 체격이 크고 영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큰 힘이 센 사람들이었고요. 사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아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날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돼요. 시날이라는 곳에서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아까 11장까지와 12장은 너무너무 딴 세상이라 그랬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잖아요. 주인공은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너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참 어려운 말이기는 하는데요. 보통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반쪽밖에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강론들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강론,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다락방 강론에 이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왜 창조를 했게? 왜 사람을 만들었게? 그냥 아담 하나로 있는 것 아니야. 아담에서 나오는 재료로 아내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그 자손들 전부 다 너는 나다. 시작은 그 단독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으나 너는 나다. 아내도 나고 자녀도 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도 하나가 되는 사회아로서의 그 존재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나라도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도 좀 얘기했고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요.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하나 힌트가 나왔어요.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주권, 다시 말하면 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었어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권, 영토, 국민 이것이 국가의 3요소인데요. 이제 나라가 둘로 그 샘플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어떤 형태들인지 한번 붙여볼게요. 아까 니므롯이 왕인 그 사람들은 어디에 영토를 잡았죠? 시날 땅에서 자기들이 찾아서 거기서 살자고 그랬어요.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찾아서 시날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바벨탑을 쌓자. 흩어지지 말라. 그래서 백성을 삼았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왕인 이거에 반하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그 계열이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 세상 나라의 모형이고요. 여기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여기에 그 주권은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지만 누가 왕인 것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지시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내가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그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국민을 직접 만드세요. 너로 그 씨가 전 세계로 퍼져서 정말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66페이지 그 맨 위에 그 네모 칸을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그들이 신할 땅에서 정착을 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했던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1장 2절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복을 주겠다 하시는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힘으로 다스리는 제국주의 스타일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자. 천하통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양괄호 2번을 다음에 보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그랜드 캐년이 있다. 이렇게 푹 파인 그랜드 캐년이 있어서 이쪽을 한번 쳐다보면 창세기 11장이 보이고 이쪽을 쳐다보면 창세기 12장이 보이는 정말 걸어서 건너갈 수도 없는 이런 푹 파인 그랜드 캐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의 세계사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인류 일반 역사를 다뤘죠. 다시 말해서 세계사를 다뤘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 니므롯이 왕이 된 그런 그 세력과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져서 세상 나라를 만들고 살았어요.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커다란 계곡을 지나서 우리 이쪽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전망대에서. 우리는 이렇게 전망대에서 이쪽과 이쪽을 다 내다보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뭐가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국사, 내셔널 히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창세기 12장부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가요? 50장까지 흘러가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만드세요. 국민 만들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나중에 국민을 거기서 다 만드셔가지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라 하시면서 그때 시내산에서 이제 뭐 언약 주시고 이러면 그것이 바로 주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면서 영토까지 되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리더로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국민까지, 영토까지 또 주권까지 다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다. 그 위에다 이렇게 큰 줄을 하나 치셨죠? 그랜드 캐년을 그림으로 그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